안녕하세요. 최준용 손해장사입니다. 오늘은 2025년 11월 21일 금요일 저녁이고요. 저는 퇴근하고 와서 이제 아이들하고 같이 그 왕천 파닭이라고 치킨 프라이드를 먹고 나서 이제 조금 졸리긴 한데 교통사고 관련해서 문의가 많고 또 실제로 오늘 우리 송 과장하고 같이 교통사고 그 환자 분에 대해서 그 자동차 관련해 갖고 조금 지금 처리를 하는 게 있어서 제가 또 설명을 또 할 게 있어서 그 실제 사안을 가지고 실제 진행하고 있는 내용을 가지고 설명하다 보니 요거를 좀 기록으로 남겨서 또 그 병원에 보시면은 그 교통 환자들이 많으시거든요. 또 유튜브를 시청하시거나 제 블로그를 보시는 분들도 여기저기 정보를 많이 찾아 헤매다가 예, 우연치 않게 제 영상을 시청하게 되시면 상당히 도움이 많이 되실 겁니다. 어렵죠? 예, 어렵습니다. 교통사고 실제 실무에서 어떻게 또 진행되고 있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제가 우선은 먼저 말씀드리는 거는 이거는 뭐 소송을 하는 경우는 아니에요. 그죠? 그 손가락을 다치신 분인데 뭐 금액 얼마 받는다고 그 뭐죠? 경미하시거나 이렇게 실제로 본인이 이제 아무리 뭐 합의금이 작더라도 소송하시는 분도 있긴 합니다. 근데 뭐 보험회사 200 준다 그러는데 소송해서 뭐 더 받으려고 변호사 300만 원 써서 하시는 분들은 많지 않을 거라 생각을 하고 대부분의 교통사고의 6, 70% 많게는 80%는 소송하지 않고 대부분 이렇게 보험회사에서 산정해서 주는 보험금을 받기 때문에 보험회사 기준으로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그 위자료는요, 여러분이 그 보험회사한테 먼저 전화를 하셔갖고 보험지구 확인서를 보내달라고 하시면 돼요. 예, 보험지구 확인서는 이렇게 제가 보여드리는 게 이게 뭐냐면 어느 병원에서 보험회사가 얼마 정도를 병원비를 지급했는지, 예.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현재까지 1,300만 원을 나갔죠. 병원한테. 그 보험회사 입장에서는요. 이제 합의금이 얼마일지 모르겠지만 이미 1,300을 쓴 겁니다. 예.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런 급수에 있는 환자분이 현재 계속 이제 병원비를 많이 쓰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만큼 줄 합의금에서 너무 많이 줘버리면 보험회사 입장에서 예를 들어 2천원 준다고 치죠. 그러면 3,300이 나간 거예요. 예. 그래서 어떤 분은 병원을 계속 오래 치료받으면 합의금이 줄어드는데 실제 그러나요? 음, 꼭 그런 건 아니지만 이제 보험회사 입장에서는 어떻습니까? 이 병원비가 좀 많이 오바되면 줘야 될 이제 합의금에서 빼진 않지만 총 금액을 자기들이 손해로 보기 때문에 손해율은 되게 높아집니다. 예, 그래서 뭐 두 가지 선택을 하겠죠. 병원비가 더 앞으로 점점 많이 쓰는 분은 빨리 돈을 더 줘서라도 합의를 보자 하시는 분도 있을 거고, 조기 합의하면은 또 보험금이 또 이 병원비를 많이 안 썼기 때문에 대충 이런 구급에 이런 분들 한 1,500까지 쓴다고 보면 한 지금 1,000만 원 썼다. 그러면은 이 500만 원을 끌어와 갖고 합의금에서 합산해서 더 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나중에 또 말씀드리겠지만 향후 치료비라고 합니다. 그래서 조기 합의하는 거를 상당히 보험회사 입장에서는 치료비도 많이 안 나가서 좋아하고 또 이런 것들이 통계가 있기 때문에 향후 치료비를 어느 정도 많이 땡겨 갖고 그냥 합의금으로 합산해서 줘버리자. 예, 이런 것들이 여러 가지 이제 판단을 하려면 뭡니까? 그 보험지구 확인서를 끊어 보시면 치료비를 얼마 썼는지 나오겠다. 그러니까 오늘은 죄송합니다. 향후 치료비에 대해서 설명하는 게 아닌데 대략적으로 보험회사는 합의금도 중요하지만 이 병원비 나가는 것도 상당히 신경 쓴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요 부상 등급 있잖아요. 요거를 가지고 위자료를 봅니다. 왜 그러냐면 요 부상의 위자료 보세요. 아까 6급이었잖아요. 여기 보시면 9급이네요. 죄송합니다. 9급이면은 여기 9급이면 25만 원이네요. 예. 적죠. 아유, 내가 이게 피해받아서 정신적 피해받은 게 얼만데
25만 원밖에 안 돼. 그 25만 원밖에 안 되는 거는 뭡니까? 예, 보험회사 기준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2, 3주밖에 안 되시는 분들이 위자료 25만 원, 치료비로 50만 원, 뭐 이번에 휴업손해 조금 하면 뭐 150 드릴게요, 200 줄게요 하는 것이 이런 것 때문에 그런 거죠. 위자료가 이렇게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그러지 않습니다. 이 돈 받고는 합의 못 하는 거죠. 이 고객분 같은 경우에 실제로 손가락이 잘 안 움직여서 장애가 있는데, 그죠? 수술하고 해서 병원비가 좀 많이 나왔네요. 한방병원에서 좀 많이 쓰셨네. 예. 그 병원에서 입원을 오래 하셔서 이때 또 수술도 하시고, 자 보시면 그러면 장애가 이렇게 나왔어요. 손가락 두 번째 손가락이 안 돼 갖고 영구장애 8%로 나왔는데, 이게 장애를 받으면은 위자료가 확 올라갑니다. 여기 보시면 5% 이상 9% 미만이 80만 원이잖아요. 80만 원. 그러면 부상의 위자료 25만 원에 비하면 80만 원은 많잖아요. 예, 물론 이제 뭐 여러분이 피해 당한 부분에 있어서는 약간 미진할 수 있습니다. 자, 하지만 자, 부상 등급 아직 장애가 없을 때는 부상 등급을 알아야 위자료를 볼 수 있다. 그 부상 등급은 보험지급 확인서를 달라 하면 여기 지금 등급이 있습니다. 물론 세밀하게 뭐 다 이제 부상 등급을 뭐 확인하는 방법도 있어요. 근데 그런 건 이제 전문가가 할 부분이고, 대부분 맞습니다. 예. 예, 대부분 그 전산으로 다 돼 있어서 보험회사는 입력만 하면 부상 등급이 딱 떨어지기 때문에, 부상 등급을 간혹 가다가 잘못 이제 이런 경우 있죠. 상병명이 이제 추가되는 경우가 있어요. 뇌진탕을 좀 뺐다든지, 아니면 제가 다른 데 아파서 추가 뭐 골절된 게 뒤늦게 발견됐다든지, 그런 거는 빨리 보험회사한테 진단서를 넣으시면 등급이 올라가겠죠. 예, 뭐 등급이 한 등급 올라가 봐야 5만 원입니다. 예, 물론 이제 5만 원도 작은 돈은 아니죠. 예, 빡빡 긁어서. 자, 하지만 중요한 거는 장애가 나오는 게 중요하죠. 왜냐면 장애가 벌써 이렇게 장애 테이블이 있습니다. 50% 미만이기 때문에 노동능력 상실률 8%면 여기 적용을 해서 5% 이상 9% 미만이기 때문에 80만 원이 됩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해서 보험회사는 장애면은 장애 위자료 80만 원만 줍니다. 근데 이 법원에서는 부상의 위자료가 있고 장애의 위자료가 있으면 둘 다 주라 합니다. 둘 다. 자, 그래서 후유장애 위자료도 200만 원 받았고 부상의 위자료도 15만 원. 왜 이거 15만 원을 빼고 200만 주냐 이거예요. 그죠? 예, 그래서 모두 준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예. 근데 실제로 이렇게 보험회사가 두 개를 다 주냐? 그냥 부상 위자료만 줍니다. 전산에. 뭐 부상의 위자료까지 감안해서 주진 않아요. 이렇게 주라고 하는 판례가 21년도 판례예요. 예, 1심에서 그냥 이렇게 해서 주고 말았는데, 이게 뭐 대법원까지 가서 뭐 한 게 아니기 때문에 보험사 입장에서는 그래? 그냥 우리는 그렇게 안 한다. 그냥 그 부상의 위자료 받으시려면 소송하세요. 예, 근데 실무에서는 거의 부상의 위자료로, 후유장애 위자료를 줬을 경우에 부상의 위자료를 따로 또 주진 않습니다. 그냥 차라리 15만 원이면 그냥 향추비로 그냥 주세요. 예, 그렇게 해서 그냥 맞춰버리지. 예, 그래서 이제 내용은 그렇다는 겁니다. 내용은. 근데 실무에서는 그냥 하나만 준다. 예,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좀 불합리하긴 하죠. 예, 법원에서 벌써 21년도에 둘 다 주라고 이렇게 판결이 났음에도 불구하고 보험회사는 그냥 밀어붙입니다. 사망의 위자료는 이렇게 보시면 나이에 따라서 연령 기준으로 해서 조금 젊으면 요거 좀 잘못됐네요. 미만은 뭡니까? 미만은 8천만 원. 그러니까 미만은 포함을 안 시키는 건가요? 예. 미만은 65세까지가 아니라 65세 이상 여기죠. 65세라면 5천만 원밖에 안 되는 거죠. 좀 억울하긴 하죠. 예, 나이 한 살 많다고 3천만 원이 깎입니다. 예, 이런 경우는 또 방법이 있긴 한데, 뭐 소송에서는 5천만 주고 그러진 않겠죠. 하지만 이제 요 특기를 한번 올려봐야 돼. 이거는 그죠. 65세 꼭 그러냐? 꼭 그런 것 같진 않아요. 자, 그래서
그냥 약관이 그렇다는 거예요. 약관이. 예. 그래서 혹시나 나이가 65세에 대해서 3천만 원 깎이신 분들은 저한테 연락 주시면 제가 또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예. 처리를 해드려요. 예. 자, 근데 약관이 그렇다는 겁니다. 사망인 경우에. 자, 요건 뭐냐면은, 우리가 영구장애의 경우에는 요렇게 이렇게 80만 원이잖아요. 근데 이게 한시장애다. 예를 들어서, 한시 2년이다 그러면, 이제 보험회사에서는 이건 영구장애의 때지, 한시는 50만 원이다. 어? 뭐, 한시, 예를 들어서 뭐, 2년인데, 영구장애인 기간이 뭐, 4년 남았다. 그러면은 2년이다. 그러면 2분의 1. 예? 그러면 8%의 2분의 1이면 얼마예요? 이거 2로 나누면 248이네요. 그러니까 4%밖에 안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4%다. 그래서 50만 원이지 왜 80만 원이냐? 이렇게 이제 환산율로 해서 하는데 법원에서는 아니다. 뭐 환산율로 할 필요 없다. 왜 그러냐? 이렇게 환산 노동 상식률이면서 50만 원을 주장하지만 약관에는 한시 영구를 구별하고 있지 않다. 어디 여기 내용이 없잖아요. 그죠? 여기 보면은 어디 아까 어디 있었죠? 여기 보면 별 내용 없잖아요. 여기 이 노동 능력 50% 미만인 경우 가로하고 영구장애 이때만 적용한다. 이런 내용 없죠? 예. 그래서 한시냐 영구라를 가리지 않고 장애율이 8%가 나왔으면은 요 8% 80만 원을 줘야 된다는 거예요. 예. 실제로 그렇게 하고 있는데 간혹가다 보험회사에서 요 위자료도 그렇게 환산율 한시장애인 경우에는 이제 대부분 깎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요런 거는 주장할 만한 것 같아요. 위자료. 그러나 이렇게 찌질하게 그러냐? 그냥 치료비로 그 50만 원 그 뭐죠? 아까 조금 깎였잖아요. 예, 여기 30만 원 깎인 거, 그냥 치료비로 저희가 30만 원 해드릴 테니까 좀 제발, 이러면 결제가 안 납니다. 담당자가 엄청 짜증내요. 예, 그래서 알겠습니다. 왜 총 금액만 맞으면 되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요거 근데 막 판례가 이러해서 뭔 소리냐고 한시 연구 구별 없이 이 판례 내용 보세요 막 이러면 담당자 엄청 짜증내요. 예, 서로 얘기하지 말라는 거죠. 예. 이게 뭐야 그러면서 뭐 내용이 맞다 해도 저희 전산이 그렇게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알아서 금액 내가 맞출 테니까 입 닥치고 계세요. 뭐 이런 거죠. 자, 근데 소송 기준으로 했을 때 그러면 어떻게 되냐? 이렇게 금액이 이제 금액 산정되기보다는요. 이게 산식. 그래서 30% 가정할 때는 600입니다. 그러면 뭐 이거 특이율로 올라가도 얘네들이 이제 소송 비용을 좀 빼거든요. 15%뭐 90% 감안하더라도 한 500만 원 돈 됩니다. 그러면 요거 80만 원인데 500이면 엄청 많은 거잖아요. 근데 이렇게 본사까지 올라가야 되는데 손가락 하나 저기 뭐야 했다고 요걸 본사까지 특인 올리고 결제 라인이 또 틀려요. 예, 그러면 그쪽에서 심사를 하거든요. 야, 씨, 손가락 갖고 인마 무슨 소송을 하겠냐. 요게 이제 변호사 사무실에서 이제 사무장들이나 이럴 경우에 다 이게 속가로 때려버려요. 예. 물론 돈을 조금 더 받을 수는 있겠지만, 꼭 그렇다고 변호사 사무실에서 이렇게 들어왔다고 또 더 주고 그러지도 않습니다. 예. 그래서 요 위자료만큼은 또 다른 이제 장애율이나 이런 걸로 해서 조정이 가능하니까, 좀 유두리 있게 해야 됩니다. 유두리 있게. 그래서 뭐 내 주장만 열심히 해서도 안 되고요. 그 장애 자체가 또 뭐 맞는지 틀린지 또 보험사 심사를 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좀 밀고 땡기기를 좀 해야 돼요. 그래서 오늘은 그 위자료 부분 있잖아요. 뭐 위자료만 있는 건 아니고요. 뭐 향후 치료비, 통원 간병비, 후욕급여, 상시 수익에 우리 손해배상을 구성하는 것 중에서는 많지만 위자료 오늘은 이제 요 위자료 특히나 이제 후유장애 위자료가 중요하겠죠.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유익하셨으면 좋겠네요. 저는 다음에 또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